건담이란 작품이 처음 만들어질 때까지만 해도 RX-78 건담이 이렇게까지 활약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기동전사 건담의 시청률은 높지 않았고 극장판 1편을 제작할 때도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끝내버리자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하지만 아이들이 외면했다고나 할까 힘들어하게 반응한 이 작품은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로 인해 생명을 얻었고 RX-78 건담은 전 세계 로봇물을 대표하는 기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넘게 말이죠. 처음엔 인기가 없던 이 작품, 왜 사람들은 나중엔 열광했을까요? 건프라 붐이 일어난 1981년에 초등학생 중심의 붐이 일었고 1982년엔 건프라를 사러 온 초등학생 250명이 압도적인 인파 때문에 쓰러진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건프란 초등학생들에게도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 이야기고 사실 건담을 띄운 것은 우주 전함 야마토를 보고 자란 청년이 된 애니팬이었습니다. 당시 건담의 스폰서인 클로버는 기존의 공식대로 아이들을 위한 로봇 완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완구 말이죠. 하지만 이에 열광한 세대는 청년들이었으니 아이들 장난감에 반응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물론 이후 건담 붐이 일면서 클로버의 매출은 전년 대비 2배로 치솟지만 건담 열풍의 수혜를 제대로 입은 곳은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아 소외된 프라모델 제조 권리를 취득한 반다이였습니다. 청년들은 리얼한 디자인에 건프라에 이끌렸고 이 열풍을 바탕으로 퍼스트 건담은 재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를 보고 건담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중년이 된 지금도 퍼스트 건담 프라모델 신제품을 만나게 된 거고요. 즉 건담은 아이들도 좋아하긴 했지만 그 붐을 만들어낸 것은 당시의 청년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건담의 마음을 빼앗긴 청년들은 때로는 건담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건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에이터와 이어지면서 이를 사업체인 반다이가 활용하면서 RX-78의 세계는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지요. 이번엔 RX-78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RX-78 건담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좋은 품질로 화제가 된 RG 2.0.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디자인이다 싶더니 오리진판 퍼스트 건담과 많이 닮았더군요. 당시 요시 타카유키 썰라이즈 회장이 건담의 아버지 중 하나인 거장 중의 거장 야스이코 요시카즈에게 서양권에 맞는 건담을 그려달라 라고 요청한 것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일본 국내에선 원작과 다르다며 안 좋은 반응도 나왔지만 서양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 얻었죠. 오히려 한국에선 TV판, 극장판보다 만화판으로 퍼스트를 접한 사람이 많아서 오리진이 익숙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하튼 야스이코 화백은 건담의 재해석에 뛰어들었는데요. 만화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이 작품은 혼자서 만든 게 아닙니다. 토미노 휴키, 호시노 히로유키, 마츠다키 케니치 등이 만든 세계관에 야스이코 화백이 창조한 세계관을 오카자키 아카유키 등의 전문가가 보완하는 등 여러 사람의 손길이 닿았죠. 이 과정에서 원작과 오리진판 건담에 세세한 차이가 생겼어요. 한 예로 본작에서 RX-78은 지구연방군이 개발한 것이고 이후 에너하임이 이를 바탕으로 건담 시작 1호기 등을 개발하지만 오리진 등에서는 애초부터 에너하임이 개발합니다. 이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건다 X-78에서 RS가 탄생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죠.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작중의 단서를 찾아 이를 여러 전문가가 토론을 통해 확장하는 방식 말이죠. 이 과정에서 건다 자체도 RX-78의 가생기가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패기 대본의 대사 한 줄이었지만 나중에는 고단샤의 건담 매거진 1호에 실린 RX-78 탄생 비화에서 그 모습이 나오죠. 건다는 작중에선 히나가타라고 불리는데요. 히나가타란 거대한 부상 등을 만들기 전에 작은 형태로 만들어보는 일종의 시험용 모델이죠. 건다는 건담의 동작 확인을 위해 작게 만든 소형기체로 그 크기는 겨우 9m라고 합니다. 오리진도 이런 식으로 과거의 고증을 검증해가며 나름의 해석을 붙여나갔지요. 다만 모든 게 잘 풀린 건 아니에요. 오리진판 퍼스트 건담에는 코어 파이터가 빠졌습니다. 완구 같은 기믹이라 뺐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엔 개수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장착돼요. 이유는 딱히 말하지 않는데 제 생각엔 아마 결말이 바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코어 파이터를 타고 탈출한 아무로가 화이트 베이스 크루와 감동적으로 제외하는 장면 말이죠. 실제로 야스이코 화백도 그 장면만은 완벽해서 바꿀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다만 차이점 중엔 호평받은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추가 문장인데 우측 어깨엔 게틀링 발칸, 좌측 어깨엔 이연장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변경되었고 김사벨 고정부를 숄더 캐논으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드를 잡는 방식은 전에도 설명했듯 야스이코판 설정이 맞다고 봐요. 상방만 굽히면 재빨리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소소한 차이점이 있는데 만화판 기준으로 안테나가 노란색으로 바뀐 것이죠. 이는 애니메이션판과 구분짓기 위해서 일부러 바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리진 계열 프라모델 그리고 후크루스 도안의 섬에선 흰색으로 돌아가 버리죠. 애니메이션에서 건담은 단 한 대만 존재하는 시험기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인 기른의 야망 세턴판에선 한 기만 제작할 수 있죠. 그런데 TV판 2화에서 サイドセブンに残ったガンダムのパーツは破壊しろ。どうしてです。まだ3機分ぐらいは。 란 대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설정이 만들어집니다. 소설판에선 건담과 건캐논을 3개씩 받을 예정이란 내용도 있었기에 마츠자키 켄치 씨의 책 건담 센츄리에는 총 8개의 시험기가 생산되었고 그중 2기를 수령했다 란 내용이 들어갑니다. 반다이는 스폰서가 되면서 프라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MSV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건담 센츄리는 그 일례 중 하나죠. 그러니 8대의 건담은 스폰서가 인정한 공식 설정인 거예요. RX-78-1은 프로토 건담이라 불리는 일본 사양으로 디자인 모티브는 파기되었던 퍼스트 건담의 디자인 중 하나입니다. 파기한 설정을 활용하는 것은 F91의 파기안을 F90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죠. 파기 설정도 상업화하는 알뜰함이 보입니다. 컬러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은색과 은색의 투톤이 가장 유명한데 아무래도 정황상 마징가 Z의 컬러링을 딴 것 같아요. 당시엔 마징가의 완구가 제일 인기가 좋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2호기와 외견은 비슷하지만 빔라이플의 형태가 다르다는 소소한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 빔라이플의 소비 전력이 높아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결국 개조해야 했죠. 이 기체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RX-78-2로 개장됩니다. 처음엔 1, 3호기가 나중엔 2호기를 개소한다고 하지만 오리진판에선 1호기는 이미 가동 중이었고 아무로가 2호기를 타는 식이 되지요. 즉 소설, MSV, 애니메이션, 오리진의 설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건담 3호기의 설정은 상당히 복잡해져요. 건담 3호기 G3 건담은 원래는 소설판에서 나온 RX-78-2의 무선 코드였지만 이후에 세 번째 건담으로 바뀐 사례죠. 소설판에선 건담이 파괴된 후 갈아타는 기체이고 애니판에선 샤리아 블루와의 전투에서 손상된 2호기를 모스크한 박사가 주도하여 마그네 코팅기로 개조한 기체가 나옵니다. 소설판과 달리 애니에선 개소만 한 이유는 당시 아이들이 주인공 로봇이 바뀌면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즉 스폰서가 막은 거란 거죠. 여하튼 이런저런 설정의 충돌을 거치면서 마스터 아카이브에서는 아무로의 2호기가 마그네 코팅을 받은 후에는 RX-78-3가 되긴 했지만 형식 번호는 유지했다는 식으로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하튼 MSV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험기인 건담은 난데없이 총 8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체들도 설정은 다사다난한데 MSV에선 처음엔 훗날 짐으로 개수되었다 라고 정리하지만 이후 오오카라 쿠니오가 직접 참여한 MMSV가 정립되면서 새로운 건담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RX-78-4 코드네임 G04는 메가 빔런처와 푸른 컬러링이 인상적인 기체입니다. 2호기보다 기동력이 40% 정도 뛰어나며 항속 거리 또한 늘어났는데 이는 이 기체가 지온 침공 작전을 위해서 만든 기체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전 참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메가 빔런처를 쓰기 위해서 냉각 장치를 탑재하는 바람에 가슴 부분의 인테이크가 5호기와 다릅니다. RX-78-5 G05는 자이언트 게틀링을 장착한 붉은 기체입니다. 코어 블록을 제거하고 냉각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제너레이터를 강화하여 빈병기의 화력을 높일 수 있죠. 역시 실전 투입 여부는 불명입니다. 이 기체는 앞서 말했듯 존재만이 적혀 있었지만 1990년에 발매된 SD클럽 9호에서 오오카라 쿠니오의 디자인이 공개되었고 같은 잡지에 실린 단편 소설 바와 그 공모전에 등장하면서 건담 사가에 참전하게 됩니다. 2003년에 한국에도 정발된 해외 우주에는 가도키아 짐의 리파인 버전이 등장하고 이것이 프라모델 키트의 베이스가 되었죠. 문제는 이 기체가 알렉스와 넘버링이 겹친다는 거예요. 일단은 1985년에 G04가 만들어졌고 1989년에 알렉스가 만들어졌으니 알렉스가 MSV를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진 게 탈일 수도 있고 영상화된 것이 공식이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를 어기는 반다이가 원흉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됐느냐? 1989년에 반다이 모형지인 MJ 연재된 만화 기동사 건담 MS 제너레이션에서는 4호기는 G4 계획이란 별도의 계획화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 계획에서 파생된 공군 중심 기체가 RX-78E 건담 GT4이며 우주군 중심 기체가 엔티온 알렉스란 설정이 생겼습니다. 즉 알렉스가 4호기의 파생기란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 외에 잡다한 파생 설정을 다루려면 1시간은 넘게 말해야 할 테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RX-76, 통칭 머드록은 건캐논과 같이 캐논볼 장비하고 있습니다. 1년 전쟁 후반에 이 5기를 재설계한 기체로 빔라이플의 에너지를 다 쓴 후 재충전하기 전까지의 화력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저반동 캐논, 그레네이드 런처 등의 고정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RX-77은 전후에 완성된 기체로 풀아머 장비를 상정했기 때문에 기체 각부에 마운트 트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RX-78 건담 8호기는 짐의 양산을 목표로 개조된 기체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담 센츄리에서 언급한 8호기 제조사를 MSV에서 설정한 게 전부죠. 판권자가 8호기는 절대 디자인하지 말 것이란 전제를 붙였다고 하네요. 즉 이후의 등장은 반다이의 의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렇게 MSV가 낳은 파생기가 생명을 얻자 다른 기체들도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FA-78-1 풀아머 건담은 FSWS 계획으로 인해 장갑을 추가한 기체로 FSWS 계획이란 풀아머 시스템 앤 웨폰 시스템의 약자로 백병전을 전제로 개발된 강화 병장입니다. 자쿠 머신건을 버티니 이외로 잘 모르지만 건담은 실드 외 장갑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면서 화력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강화 병장인 것이죠. 이게 성공하면 동형기인 짐덩어리가 아니라 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1년 전쟁 도중에 완성되지 못해 실전 투입은 안 되었지만 FSWS는 계속 추진되어 헤비 건담이 시험용으로 3기 제작되기도 하죠. RX-78SP 건너 건담은 연방군이 중거리 저격 지원을 위해서 설계한 기체로 FSWS 계획의 연장선에 놓인 기체지만 장갑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 뒤에는 최신 전자장비를 탑재한 센서 포드를 증설, 색적, 통신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지원계 기술로 만들어진 롱레인지 빔라이플이 장비되어 순양함급의 정밀 사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 라이플은 통상의 것보다 출력이 30% 위지만 기동성은 RX-78-2와 동등하다고 하네요. 이는 접근전 능력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기체는 초기 MSV가 아니라 건담 에이스에서 디자인 컨테스트 대상을 받은 것을 오카라 쿠니오 씨가 리파해낸 것입니다. MSV는 만화, 게임으로도 전개되었습니다. RX-78XX 건담 픽시는 슈퍼 패미컴용 게임 기동사 건담 크론스 디멘션 0079에 등장하는 기체로 원래는 오데사 작전에 참여하는 아무로에게 지급할 기체였지만 지온의 형벌부대 울프가대의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이후 1년 전쟁이 끝난 후에 회수되지요. RX-78CA 샤아 전용 건담은 기렌의 야망에서 처음 등장한 기체로 캬스발 램다이쿤으로 봉기한 그의 전용기로 나옵니다. 건담이 뉴타입의 상징이란 측면에서 보면 뉴타입의 혁신을 꿈꾸는 그의 기체답군요. 모습은 2호기와 같지만 프론트 아머, 실드의 연방 표식이 사라진 게 특징입니다. 단 프라모델의 경우에는 모델마다 제한 여부가 다르고요. MG의 경우에는 3.0만 오리지널 금형이죠. 게임 큐브용 게임 전사들의 궤적에선 버니어 추력이 증강되는 등의 변경점도 있죠. 지온계 기체인지라 자쿠의 무장도 사용 가능합니다. RX-78T 티탄즈 건담도 기레나의 망 출신이죠. 1년 전쟁 때 봉기한 티탄즈가 만든 플래그십 기체로 G 티탄즈라고 불리며 컬러링도 티탄즈 컬러링이죠. 화력을 끌어올린 대신 이동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양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X-78 G1 지온 건담 역시 기렌의 야망에 등장하는 기체로 지온이 RS 시리즈의 기술을 탈취한 후 지온의 기술을 합쳐 만든 기체입니다. 초기 설정에선 세상만 달랐지만 이후엔 겔고그의 방패를 쓰게 되었죠. 하프 건담은 기동 전사 제타 건담 하프에 등장하는 기체로 건담 마크2의 개발을 위해서 건담의 데이터를 원했던 티탄즈가 온갖 방법을 통해 수집한 파츠를 바탕으로 만든 기체입니다. 52%만이 오리지널 파츠라 이름이 이런데 성능은 짐2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퍼펙트 건담은 만화 프라모 큐슈로에 등장하는 건프라로 전신에 무기와 추가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모빌 슈츠가 아니라 만화에 나온 프라모델이지만 엄연히 MSV에 포함된 기체로 게임인 SD 건담 G 제너레이션에도 등장합니다. 건담 빌드 파이터를 최종화해서 이오리의 아버지 타케시가 사용하기도 하죠. 또한 가능성을 피우지 못한 건담도 있어요. 링 오브 건담은 턴웨이 건담의 가제목이었지만 이후 푸미노 감독이 기획한 새 작품의 타이틀로 발표되었죠. 하지만 이후 제작이 사실상 무산되었는데요. 감독 왈, 이 바닥은 스폰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선 아무로레이가 탔던 건담이 오기를 우주 세기가 끝난 이후에도 업데이트해서 만든 아무로의 유산이 등장하죠. 기체의 색은 트리콜로에서 초창기 설정대로 흰색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작 계통, 관절 등이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것으로 개수되었습니다.
RX-78 건담은 처음에는 평범한 장난감으로 만들어졌지만 단순한 로봇물을 넘어 인간상을 작품에 담고자 했던 포미노 감독, 그리고 이와 함께한 사람들의 힘입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MSV에서 다룬 RX-78과 연관된 직계 기체만 다루었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만 확장하면 새로운 기체가 많이 튀어나올 정도로 RX-78의 계보는 그야말로 방대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의 모형을 자랑하고 가장 다채로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후에도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